자, 75페이지 문제 24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하네요. 1번부터 볼게요. 1번 수출업자에게 원자재를 2023년 12월 20일에 공급하고 그에 대한 내국 신용장은 24년 1월 26일에 개설된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페이지에. 자, 1번에 대한 해설이죠. 일단 결론은 이렇습니다. 영세율 적용 가능 개설 기한이 지나서 내국 신용장이 개설되었으므로 영세율을 미적용합니다. 이거에 대한 해설을 좀 같이 바로 볼게요. 위에 보셔야 돼.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재화. LC죠, LC. 내국 신용장. 사업자가 다음에 내국 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비록 국내 거래이긴 하지만 수출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국내 거래이긴 하지만 영세율을 적용해 줄게. 내국 신용장에 의한 국내 거래지만 내국 신용장에 의한 거래는 국내 거래이긴 하지만 수출업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영세율을 적용해 줄게라는 거 취지예요. 그래서 내국 신용장을 보면 설명을 보면 이게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볼게요.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 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언제 안에 25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우리가 해당하는 내국 신용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언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 지금 이따가 문제에서 보겠지만 23년 12월 20일에 공급했죠. 언제예요? 23년 2기잖아요. 과세 기간이 끝났다. 언제 끝납니까? 23년도 12월 31일이 끝나잖아요. 그럼 언제? 25일 이내에 개설하려면 24년 1월 25일까지는 LC가 개설되어야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거예요. 1번 볼까요? 위에 다시. 수출업자에게 원자재 공급 자체는 23년 12월 20일에 했어요. 그럼 언제까지 LC가 개설돼야 돼요? 내국 신용장 개설 기한이. 그렇죠. 23년 2기가 끝난 후 25일 안에, 즉 24년 1월 25일까지 개설돼야 돼요. 근데 늦었죠. 1월 26일에 개설됐잖아요. 이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아이고 뭐 하루 차이가지고 아이고 그냥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정해진 기한까지 개설이 돼야 된다고요. 오케이. 1번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2번 국내 사업장만 있는 사업자가 가공을 조건으로 베트남 현지 가공업자한테 원재료를 무상으로 대가 없이 반출하고 거기서 완성한 완제품을 베트남에서 중국 사업자한테 인도하는 경우 여러분 이걸 바로 우리는 자 위탁 가공 무역의 수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 이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겁니다.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어떤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베트남에서 뭘 만드는 회사가 있대요. 거기에다가 내가 국내 사업자가 원재료를 베트남으로 보내요. 그럼 원재료를 받아가지고 베트남에서 뚱땅뚱땅 만들어서 한국으로 다시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중국, 그러니까 다른 나라예요. A라는 외국에서 완성해서 가공해서 그거를 B라는 다른 외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수출 같은 경우는 위탁 가공 무역이라고 해서 영세율을 적용해 주거든요. 그리고 이걸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2번 같은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도 계속 보겠습니다. 3번. 해외 시장 확대를 위하여 신제품의 견본품 1000개를 해외 거래처에 무상으로 보냈대요. 해외에 평소에 거래하던 업체가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신제품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1000개를 보내놓고 이거 한번 써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주문 많이 해주세요 라고 무상으로 반출했대요. 이거 외국으로 보내는 거니까 영세율인가요? 밑에 있습니다. 3번 여기 해설이 있죠? 여러분 재화를 수출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국내 물품을 외국으로 보내는 거니까 영세율 적용하는 게 기본이라고요. 근데 마지막에 국외에 보내는 거긴 한데 야 이거 돈 안 받고 견본이니까 공짜로 보내는 거예요. 요거 한번 써보고 구입하실 거면 추가적으로 주문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라고 견본품을
무상으로 외국에 보내는 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영세율 적용도 하지 않겠죠. 애초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3번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4번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수출용 원재료, 이거는 뒤에 해설이 있겠죠. 자, 4번. 자, 여러분 수출용 원재료를 국내 공급하는 경우에 만약에 내국 신용장에 의한다면 그거는 영세율을 적용해줘요. 근데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수출업자한테 수출용 원재료를 주는 겁니다. 국내 거래죠, 국내 거래. 근데 국내 거래는 기본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수출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내국 신용장을 개설했다면 영세율을 적용해 줄게라는 혜택을 준다고 했죠.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어떻게? 내국 신용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수출업자한테 이거 어차피 수출용으로 쓰일 거니까 내국 신용장이 개설된 거래라면 국내 거래라고 하더라도 오케이 영세율 해줄게 라는 제도라고요. 지금 이게 여기 있는 거.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재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수출업자한테 뭔가 이렇게 주는 것 같은 경우 공급하는 경우는 내국 신용장이 있어야 돼요. 지금 문제에서 내국 신용장이란 말이 없었죠. 그건 그냥 일반적인 국내 거래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10% 과세해야겠죠. 영세율 적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은 아니다. 5번 대행 수출의 경우는 뭐다? 대행 수출의 경우 수출업자가 수출품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대행 수출 수수료, 이거는 밑에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국내에서 만약에 내가 물품을 만들었어요. 생산업자예요. 내가 국내에서 생산을 해서 국외로 이렇게 수출하는 거잖아. 일반적으로는. 그럼 당연히 이게 영세율이죠. 근데 내가 물건을 생산했는데 이 수출 업무 이런 건 잘 모른대요. 그래서 이거를 국외에 이거 수출 좀 부탁합니다라고 부탁했대요. 부탁. 수출업자가 있대요. 그러니까 생산하는 사람이 있고 수출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만들어서 이 수출업자한테 보내요. 이거 내가 수출 업무 이런 거 무역 같은 거 잘 몰라가지고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요. 수출업자한테 보내요. 그럼 수출업자가 국외로 이렇게 수출한다고요. 이런 겁니다. 이때 여러분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거 수출이라는 행위를 대행해 주는 거를 우리가 지원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물건을 만든 사람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출품 생산업자의 매출에게는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수출 생산업자 있죠? 이 생산업자가 갖고 있는 매출을 가지는 매출을 영세율을 적용해요. 근데 이 수출업자 지금 내가 대신 수출해 줄 테니까 나한테 수수료 주세요라고 하는 거 있죠. 이 사람의 매출은 뭐가 매출이에요? 그치? 수출 대행해 주는 수수료가 이 수출업자의 매출이죠. 그거는 국내 거래잖아요. 생산업자한테 돈을 받잖아요. 야, 내가 무역 같은 거 잘 아니까 너 나한테 맡겨. 내가 물건 몇 퍼센트만 받고 물품액의 몇 퍼센트만 받고 수출 잘해드릴 거니까 나한테 맡겨봐. 이거는 여러분 어때요? 국내 거래죠. 그래서 표현을 잘 봐야 돼요. 수출업자, 이 수출업자. 이 수출업자의 매출은 뭔데? 생산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잖아요. 수출을 대신해 줄 거니까 수수료 주세요. 이거는 국내 거래죠. 그래서 수출업자의 수출 대행 수수료는 10%가 적용되는 겁니다. 볼게요. 자, 대행 수출. 야, 내가 수출 대신해 드릴게요 라고 수출업자가 수출품을 만든 사람, 생산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았어요. 이거는 뭐다? 국내 거래잖아요. 영세율 아니다. 10% 적용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영세율 적용 이렇게 하는 거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수고 많으셨고 잠깐 쉬셨다가 다음 문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